네, 경찰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의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의 영장 심사도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아직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이영학이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도 오전부터 유치장 안에서 이영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학은 비교적 협조적으로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지금까지 범행 동기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진술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은 경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학은 범행 전날부터 딸과 함께 피해 학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건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이영학이 A양을 잠들게 하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영학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양을 부른 데 대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가 평소 아끼던 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회통념상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내일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피해 여중생의 사망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만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원래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을 찾은 지난달 30일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중간 수사 발표에서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숨졌다고 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9월 30일 처음 딸이 피해자와 함께 점심때쯤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후에 수면제를 건네고 아버지와 함께 안방으로 숨진 A양을 옮긴 것으로 지금까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40분쯤 딸이 혼자 외출을 하는데요. 이영학이 딸을 데리고 온 게 저녁 8시 14분쯤입니다. 이후 밤 11시 20분쯤 A양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후 다음 날까지도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월 1일 다음 날 딸이 정오 무렵 다시 혼자 외출을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후 오후 2시 전에 딸이 혼자 귀가하기 전에 이영학이 혼자서 A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의 진술에 의하면 이 10월 1일 오후 1시 44분에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숨진 A양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영학의 딸은 A양을 집으로 초대해서 수면제를 건네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영학 딸이 살해하는 과정에 공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학 딸은 첫날 오후 3시 40분부터 저녁 8시쯤까지 4시간 정도 집을 비웠고 이튿날에도 정오 무렵부터 2시간 동안 외출해 있었는데요.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과 단둘이 머무는 동안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또 잠든 피해자를 딸과 함께 안방으로 옮긴 뒤 같은 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은 성적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지원 기자. 그런데 범행 시점이 바뀌면서 지금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범행 시점이 변경되면서 경찰 대응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쯤 유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12시간 넘게 A양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밤새 실종된 딸의 행방을 애타게 찾았을 유족의 입장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직후 이영학의 집에 찾아갔지만 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안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날 강력팀과 연계해 수색하고 이영학의 형과 동행해서 자택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자, 이영학이 고급차를 사용하고 성매매를 홍보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생활은 어땠습니까? 네, 이영학은 수년 전 희귀낭치병 백악종으로 어금니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어금니 아빠로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년 정도를 서울 중랑구에 있는 10평짜리 단칸방에 세 식구가 살아온 흔적도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월세 90만 원짜리 방 3개 집에 거주하면서 성인업소를 홍보해온 정황이 드러났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급 차량을 여러 대 사용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무엇보다 SNS를 통해서 성인 안마 시술소를 홍보하고 식사와 돈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를 모집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불법 성인 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연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이영학과 딸 숨진 아내 최 씨가 지난 2007년부터 매달 생계급여 109만 원과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지난달 이영학 아내가 최 씨가 숨졌을 때는 수급자 혜택으로 시신 안치료 등을 감면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꾸준히 받아온 그 이면에 호화 생활을 누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영학의 행적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학의 딸도 피의자 신분이죠.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영학 딸 이양 역시 피의자 신분인데요. 지난달 중학생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건네고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이영학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병원에 구금될 확률이 높은데 실제 구속될지 여부는 오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YTN 신지원입니다.